지금까지 우리 주린이들의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이돌의 아이돌이 돼가고 계시는 요즘에 연예인들의 주식 코칭까지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 바빠지셨어요. 어떻게 저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예, 왔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염블리의 투자 전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개인들이 어느 종목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샀었는지 화면 통해서 그 순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곧버스도 있고 삼성 SDI나 뭐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 석유,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계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참 우리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예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 많이 사면 여러분들 진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해지용으로 쓰시려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요즘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들인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뭐가 있으세요? 오늘 보니까 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롯데케미칼 저는 좀 상담을 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개인들이 역시 이 지표를 보니까 많이 사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요새 증권사 보고서를 보시면 역대 최대 뭐 실적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포스코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코는 저렇게 잘 날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2분기까지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선행성이죠. 하반기에 좀 꺾이지 않냐. 왜냐 증설 리스크가 좀 있어요. 워낙 이 석유화학 기업들은 하반기 그러니까 좋아지면 업황이 개선되면 증설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일단 지금 좋은 게 다 내구재 수요 때문인데 우리가 집에 머물면서 가전제품, 가구를 많이 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가셔야 되는 거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리스크들. 이것들을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하니까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인데 다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이터는 분명히 좋은 건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밀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두 번째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형님 동생 뭐 할 수도 있죠. 시총으로만 보면 이제 약간 네이버가 형님격이고 카카오가 동생격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카카오가 더 월등히 지금 최근에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가 먼저 갔었기 때문에 저는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쿠팡과 경쟁을 하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쪽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쿠팡과는 되게 다른 모델인데 어쨌든 이쪽에 중소상인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지원책도 또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상생하는 모델로 잘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좀 계속 좀 장기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은 정말 제가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냐 모르겠대요. 다들.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송에서 졌잖아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미국 사업 접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속 할 거란 얘기도 있는데 1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LG화학이 이긴 걸로 인정을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뉴스들 보면은 뭐 미국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한 2,6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게 정치 논리로만 또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 이노베이션은 당분간은 좀 시계 제로다. 다만 어느 애널리스트 분이 좀 이제 분석을 하신 걸 보니까 20만 원 정도면은 이 미국에서 사업을 안 하는 걸 감안을 해도 제로 가치로 평가를 해도 20만 원은 딱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유 사업이나 그 이노베이션의 분리마켓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른 자회사들까지 합치면 20만 원이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주가 레벨업 하려면 이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된다. 좀 시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 침해는 맞는데 특허 침해는 또 아니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 행사하는 건가 아닌가. 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다만 다른 사업들을 생각했을 때 20만 원 이상은 적정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그 기준선을 가지고 한번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염승환 부장의 시크릿 노트 그러면 첫 번째 장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장에는 코로나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4차 대유행 가운데 이제 수혜주와 피해주가 당연히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짐이 보이고 있고 예, 계속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으니까요. 좀 네.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시즌 급등하고 어제도 네. 급등하고 코로나 이제 수혜주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일 날 발표할 것 같아요. 좀 네.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나가던 뭐 여행주, 항공주, 뭐 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또 최근에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사례를 우리가 좀 두고 봤을 때 결국에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 확진자는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 백신 접종자 수가 확실히 늘어나니까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 확진자 수가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의 뭐 상반기까지는 우리 좀 백신 맞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제 차례 언제 올지 지금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한 11월에나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되게 좀 늦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렇게 부진할 때 저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수익을 노린다면 이걸 뭐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대신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되게 싸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남들보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시장을 볼 때 물론 저도 주도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지만 좀 약간 저도 약간의 그 방골 기질이 좀 있어요. 이게 보다 보면은 네. 이게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남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해가지고 거의 바닥권에 잡아서 이제 그 기업들이 나중에 크게 갔을 때 기분이 저도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렸을 때. 근데 지금 의류, 화장품, 편의점, 면세점이 저는 이 4개 섹터가 거기에 좀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사실 좀 최근에 올랐었지만 여전히 월봉 차트 보면 다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섹터들 중에서 지금 물론 당장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될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을 좀 선택하셔서 한번 좀 그 포트에 편입하시는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반기를 딱 고정해 두고 지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6개월에서 혹은 뭐 8, 9개월 후에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딱 하나만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클리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색조 화장품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이 기업은 작년에 최악이었습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스크 여성분들이 쓰고 마스크 다니니까. 쓰는데 색조 화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사실 이게 또 묻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대표 피해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도 되게 다양한데 온라인 비중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또 되게 독특한 게 거의 국내에서만 판매를 해요. 해외 매출 비중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로나에 거의 직격탄을 다 두들겨 맞았는데 네.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 게 이제는 그 온라인 비중이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중국과 일본 매출이 조금씩 지금 증가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년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들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좀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너무 색조 화장품 비중이 높아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더마톨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런칭을 좀 했는데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스킨 같은 거 있죠. 스킨이나 뭐 로션 같은 거 그런 기초 화장품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매출액이 지금 갑자기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판매가 좀 되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색조 화장품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높지만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아마 이 클리오란 기업이 그 회사 목표치인 것 같아요. 목표치가 그 매출액 전체에서
이 스킨 브랜드가 좀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아. 그럼 거의 절반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포트가 되게 다변화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하반기는 당연히 색조 화장품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 화장품 매출액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주가도 장기간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소외도 받았고 그래서 한번 뭐 당장이 아니라 6개월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데 아까 11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통 11월이면 뭐 빠르면 3개월, 늦어도 한 5,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한다 보면 저는 한 6월, 7월 정도면 주가 네. 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색조 화장품 쪽으로 언젠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탈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설사 좀 늦게 벗게 되더라도 이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트러블만 일어나서 기초 화장품 쪽은 그래도 탄탄하게 수요가 받쳐힘이 되더라고요. 클리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활약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시크릿 노트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디에서 포커싱 될 수 있을 것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크릿 주주 두 번째 페이지는 미국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발빠르게 성장주 보자라고 하신 적도 있었는데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관련해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프라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다 경기 민감주만 딱 떠올리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철강 뭐 이런 것들, 건설기계. 근데 그거 딱 뉴스 보고 사신 분들은 다 몰려버렸습니다. 사실 반대로 근데 뭐가 갔냐면 반도체가 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인프라하고 사실 좀 달라진 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신경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5G 통신망 구축 이런 건데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도 놓칠 수는 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최종 목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거든요. 고용을 네.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셔야 된다라면 미국의 소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뭐죠? 물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운 업종이 엄청 좋잖아요. 네. 엄청 좋았는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 경기 민감주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해운주가 움직이고 나면 바로 또 뒤따라가는 게 이 조선업종입니다. 물론 조선업종이 좀 올랐다가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최근에 한 1, 2년 정도는 조선업종 별로 관심은 없었거든요. 크게. 저도 네.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경기 민감주도 뭐 제가 원래 좋아하는 섹터도 아니고 네. 근데 올해는 제가 경기 민감주에서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철강주는 좀 꽂혀 있어요. 제가. 철강주는 왜냐하면 중국이 감산을 지금 굉장히 의외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되게 좋고 그다음에 주가도 싸고요. 그리고 나서 경기 민감주에서 좀 제가 좀 좋게 보는 섹터가 그다음에 건설. 근데 건설은 오늘 좀 좋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산업재에서 조선업종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동량 늘어나면 선박 발주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중에서 토픽을 뭘 꼽을까? 저도 부장님한테 조선주 드는 게 생소해서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조선주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요. 태광이나 성광밴드를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주가가 이미 날아가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게 그 피팅 회사들이 조선 기자재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수주가 뜨면 6개월 후에 딱 실적이 꽂혀요. 예, 그 기업들인데 오늘 근데 올라가서 제가 이거 8% 올라갔는데 좀 들고 오긴 좀 그래가지고 역시 그냥 다 아시는 한국조선해양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선해양 수주 잘하고 있고 거기다 컨테이너선 지금 발주가 늘어나면서 1분기에 수주를 벌써 그 작년에 절반 정도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많이 해놨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모멘텀이 컨테이너선이 좋아지는 건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LNG선이 또 주력이잖아요. 네. 근데 LNG선이 요새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가 나올 텐데 라마단 기간이 이제 조만간 돌아온대요. 5월까지. 5월 끝나고 6월부터 그럼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주가는 미리 사야죠, 항상. 주식은 그렇죠.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LNG 모멘텀이 지금 2분기 좀 넘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본다라면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조정 받을 때
근데 되게 좀 위치가 좋은 게요. 좀 올랐다가 좀 며칠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한국조선해양 뭐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니까 제가 뭐 기업은 소개는 더 안 해드리겠지만 예. 라마단 모멘텀 하나 남아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부장님한테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도 한국조선해양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또 남아있는 모멘텀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